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수많은 여론조사들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정치권은 물론 일반 시민들까지 후보들의 지지율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대 여론조사 방식은 정치계는 물론이고 기업들까지 폭넓게 활용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러한 현대적인 여론조사 방식은 누가 창조해냈을까요? 현대 여론조사의 아버지 조지 갤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지 갤럽은 1901년 미국 아이오와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이오와 주립대에 입학한 갤럽은 대학에서 저널리즘을 전공했고 3학년 때는 학교 신문인 데일리 아이오원의 편집장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편집장으로 활동하는 동안 학교 근처 상인들을 대상으로 광고를 유치해 부족한 대학신문의 재정을 충당하기도 했다고 하죠. 갤럽이 대학을 다니며 했던 아르바이트 중에 세인트루이스 디스패치 신문을 위해 구독자들의 집을 방문해 진행하는 설문조사를 맡아서 진행하기도 했었다고 하니 여론조사란 갤럽의 운명으로 점지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국내에서 갤럽이란 이름은 그 자체로 여론조사라는 의미를 띠지만 갤럽이 과학적인 여론조사 방식을 고안하기 전에도 여론조사는 존재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여론조사로 알려진 것은 1824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해리스버그 펜실베이니언지가 앤드류 잭슨 대 퀸시 애덤스 후보 사이의 지지율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19세기 말부터 모의선거나 여론조사가 보편화되기 시작했고 미국 각 지역의 신문사들이 이런 선거 여론조사를 보도하기 시작합니다. 갤럽이 정치 여론조사에 뛰어들게 된 계기는 그의 장모와 관련이 있습니다. 1932년 갤럽의 장모 올라 베콩 밀러는 아이오와 주지사 선거에 입후보합니다. 원래는 올라의 남편이 민주당원으로 주지사 선거에 나갔다가 낙선했는데 올라는 남편 생전에도 민주당원으로 활동하며 미국 애국여성회 회장직을 맡는 등 여성 참정권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경력이 있었던 인물이었죠. 여성이었던 갤럽의 장모가 당선되리라 예측한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갤럽은 장모를 위한 여론조사를 통해 당선을 예측했습니다. 갤럽의 여론조사 기법이 미국 전역에 큰 이름을 알린 것 또한 정치 관련이었습니다. 1936년 미국 대선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 엘프 랜던의 대결이었습니다. 그 당시 가장 각광받던 여론조사 단체는 잡지 회사였던 리터러리 다이제스트였는데 당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공화당의 엘프 랜던 후보의 압도적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이때 리터러리 다이제스트에서는 14% 이상의 차이로 랜던의 당선을 예상했지만 갤럽은 신문의 리터러리 다이제스트사의 여론조사 방식 자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고 실제 개표를 해보니 루스벨트가 67%의 지지율로 엄청난 대승을 하며 당선되었죠. 갤럽의 오차율은 1%에 불과했고 그의 이름은 연일 언론에 대서특필되며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의 대명사로 오늘날까지 자리 잡게 됩니다. 리터러리 다이제스트가 예측에 실패한 원인은 잘못된 표본 집단의 설정 때문입니다. 36년 대선 당시 전화번호부와 자동차 등록부에 있던 1000만 명에게 $50만 들여 우편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 엽서를 발송했고 200만 명이 그에 응답을 했습니다. 이 표본 집단이 문제가 있었던 이유는 대공황 직후였던 시절에 전화와 자동차를 보유했다는 것 자체가 부유층만을 표본으로 뽑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편향된 집단 속에서의 조사는 제대로 된 결과를 도출할 수 없는 것이죠. 갤럽 또한 잘못된 표본 집단 설정으로 망신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1948년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 듀이와 민주당 트루먼 후보가 선거전을 펼쳤는데 갤럽을 포함한 미국 유수의 여론조사 기관들은 모두 듀이의 승리를 점쳤습니다. 신문사 시카고 데일리 트리뷴은 듀이 대통령 당선이라는 헤드라인을 뽑은 신문을 미리 배달해 언론 역사상 최대의 오보를 기록하기도 했던 선거였죠. 갤럽은 선거 이후 자신의 오류가 무엇인지 검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갤럽의 오류는 지속되는 도시화로 도시의 인구는 증가하는 반면 농촌의 인구는 줄고 있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표본 집단의 추출이었는데 이후 갤럽은 여론조사의 표본 집단 추출을 좀 더 세심히 반영할 수 있도록 연구했고 48년 대선을 제외하고 이후의 모든 대선 결과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하게 됩니다. 대학원 졸업 후 한동안 교수로 활동했던 갤럽은
1932년 광고회사에 취직합니다. 뉴욕의 영앤 루비컴이란 회사에서 시장 광고 조사 책임자로 발탁된 것이었죠. 광고회사에서는 좀 더 적은 비용으로 판매 실적을 올릴 수 있는 매체가 무엇이며 어떻게 대중들에게 상품의 이미지를 좀 더 강하게 각인시킬지가 고민이었습니다. 동일한 광고가 라디오나 신문, 잡지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노출되었을 때 소비자가 어떤 광고를 더 오랫동안 기억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조사를 했는데요. 이 당시 갤럽이 고안한 동시 방법은 오늘날에도 TV나 라디오 시청률 조사를 위해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로 여러 여론조사 기관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대한 연구를 놓지 않았던 갤럽은 미국 여론조사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여론조사에 대한 이론과 방법론을 정립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갤럽이 만든 조사 분석 프로그램 중에는 영화사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월트 디즈니 등 할리우드의 여러 제작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영화 스토리, 출연 배우 인지도, 시사회 반응 등을 토대로 개봉한 이후 영화의 흥행 성적이 어느 정도나 될지에 대한 조사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넷플릭스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프로그램 제작을 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이러한 분석 기법의 기초를 최초로 만든 것이 바로 갤럽이라고 합니다. 갤럽은 여론조사가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여론조사를 통해 실제의 권력을 가진 존재는 정부가 아니라는 것을 시민들에게 일깨워 줄 수 있다는 것이 여론조사의 좋은 점이라는 답을 했습니다. 대선을 앞둔 시민들에게 이러한 여론조사는 하나의 길라잡이가 되기도 하죠.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여론조사는 그 자체로 정치가들에게 압박이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엄격한 기준을 가진 여론조사 기관이 가진 역할은 생각보다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현대적 여론조사의 창시자 조지 갤럽에 대해 알아봤습니다.